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사업장이 여러 개가 되니까 각 사업장마다 4대 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로자하고 대표자하고 4대 보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이 가입이 의무잖아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 대표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만 의무 대상이고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임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가지만 가입하고 두 가지는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험은 반드시 좀 가입할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1인 사업장의 사장님이신데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하청 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산재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임의 가입으로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유족들이라도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가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나중에 추징을 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산재 처리로 할 수가 있지만 사업주는 사후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네요. 네. 사장님들께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있죠.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산재를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사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입을 하시고 나서 180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을 먼저 하시면 보험료의 급여의 한 1.4%를 정도를 내거든요. 그렇게 내놓으시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4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로 아침 출근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좀 많이 다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근로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사망 1억 부상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6일 만에 병원비 3천만 원이 다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상담이 들어온 사례였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산재 적용 여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1년 정도 직장을 다녔는데 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 내역하고요. 그 사장님한테 직접 근무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재 승인이 떨어지고 산재 승인이 떨어지니까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가겠죠. 그런데 사업자한테는 650만 원의 4대 보험료를 추징을 당했지만 근로자는 얼마를 혜택을 받냐면 병원비가 약 3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많이 다치다 보니까 유장에 2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300만 원씩 받고요. 나중에 유족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로 자동차 사고만 했었을 경우에는 아까 1억하고 3천만이니까 1억 3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산재로 받았던 금액이 무려 15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재가 되고 안 되고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사업주 입장에서 650만 원 추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만큼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산재는 반드시 굉장히 근로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보험료 부담 안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비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심 식대와 관련되어 있는 데서 20만 원 정도까지 비과세 있고요. 자녀가 60 미만 있다면 이게 20만 원까지도 비과세 있고 벽지 수당이라든지 야간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비과세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집어넣으면 비과세 항목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급여가 300만 원이다면 비과세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4대 보험을 300만 원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260만 원에 계산하고 그것만큼 사업주고 근로자가 다 안 나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과세 항목만큼은 소득세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계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4대 보험은 이제 국민연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9%입니다. 그리고요, 올해는 9%인데요. 내년부터는 9.5%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매년 0.5%씩 인상이 돼서 13%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거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이 내는 거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7.09%를 사업주와 그다음 근로자가 반반 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약 1.8% 정도가 되고요. 그것도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이 내는 거고요. 사업주는 거기에 더서 고용 안정 관련되어 있는 것 쪽에서 0.25%만큼 더 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체를 다 내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0.7%부터 업종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우셨죠? 그러면 저희 보험과 세금은 연결되어 있냐?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대 보험을 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4대 보험을 다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도 먼저 4대 보험을 다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말정산할 때 4대 보험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으로 공제를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하고 세금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럼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시는 우리 대표님들 맨날 소각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나가는 이 4대 보험에서도 실제로는 지출이라는 개념보다 네. 우리가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아까도 사례를 드렸잖아요. 가입을 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넓어졌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산재를 처리를 하고 나면은 보험료가 올라갔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출퇴근 같은 경우 아예 지금 이제 산재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질병으로 사망이 아니고 산재 사고로 인해서 네네. 했던 거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지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산재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